좀 전에 이제 최재혁 체제감사원장 또 세 분의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뭐 당연히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묻지마, 무분별할 정치적 목적의 탄핵안을 남발해 왔습니다. 이런 무분별할 정치 탄핵에 대해서 헌재는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지금까지 29번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기각이 돼 왔죠. 그럼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무분별할 정치 탄핵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죠. 민주당이 이렇게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이렇게 책임을 안 진다면 도대체 이 나라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무분별할 정치 탄핵을 막고 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 징벌적 어떤 피해 보상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입법권, 탄핵 소추 권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게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비상계엄은 어떻습니까? 비상계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님, 중앙대 이인호 교수님, 또 이호선 국민대 이호선 교수님, 강원대 김학성 교수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사법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 드리는 이유는 국회가 법률을 만듭니다. 법률을 만들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해서 6개월 후에 위헌법률심사 제청이 이루어져서 헌재에서 이것은 명백한 위헌법률이다 판정을 내립니다. 그럼 그 기간 중에 국민들이 손해를 많이 입죠. 그 손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법률제정권자인 국회의원이 손해배상을 합니까?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안 집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탄핵소추 권한,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에 대해서 처벌을 못합니다. 처벌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국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사법자제 원칙이 통용이 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좀 이따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나오겠습니다만, 국회의 고유 권한인 탄핵소추 입법, 그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듯이 비상계엄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고유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이 다수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페북을 통해서 곧 입장 정리가 나갈 겁니다. 어떤 문제든 질의응답하겠습니다. 탄핵을 막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선제적 대책이 뭐가 그것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개헌 특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논의가 된다면 거기서 앞으로 이런 이 무분별한 정치 탄핵을 막기 위한 방안이 뭔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비상계엄이라는 게 연성계엄에 대한 법적인 미비가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성계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경성계엄이 아니라 연성계엄의 경우입니다. 여기도 연성계엄에 대해서는 법적인 미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개헌 때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의원 총회 제안하셨는데 입장 여전히 그대로 맞습니다. 아니, 저는 국회의원 총사퇴가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회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기보다는 국민에게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참 세상에서 얘기하는 폐악질을 보면은 야, 이 국회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대한민국 현재 민주당 입법 독재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뿐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 해산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길은 우리가 스스로 일종의 자폭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총사퇴 결의를 하고 국회를 해산시켜야 새로운 재선거를 통해서 이런 민주당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다. 아니, 대통령이 살아와서 이재명 대표 계속 살아있고 그러면은 그 기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시기에 무분별한 국정 난맥상 이것을 어떻게 허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회 해산을 통해서 새로운 선거 하는 게 그나마 민주당 입법 독재를 막고 우리가 새로운 국회 의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국민들 눈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여러 이런 무분별한 정치 탄핵, 줄탄핵, 입법 폭주, 본회의 청문회상의 어떤 일방 강행 통행, 국회 이 대한민국 예산안도 마음대로 전액 삭감해버리는 4조 6천억인가요? 4조 한 5천억 가는 마음대로 삭감해버리는 이런 무분별한 이 국정 난맥상을 보면서 이대로 국회가 가서는 안 된다. 국회 해산이 답이다. 그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다. 그런데 외부적 국회 해산이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는 아마 우리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 아마 지금의 108석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국민의 의원들이 전략적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는 뭐 추후에 변함이 없습니다. 또 지금은 제가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제 2시에 마쳤고 어제 2시부터 박태출 의원이 2시에 마칩니다. 박태출 의원 한숨도 안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거기에 그냥 길거리에서 적어도 한 4, 50분이 길거리에서 주무세요. 저도 길거리에서 거의 한 1시간 정도 눈을 붙였습니다만은 거의 앉아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시민분들이 한번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대통령을 살려하고 체제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저는 처절하게 그분들하고 24시간 있으면서 그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 국회 해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탄핵 각하해야 된다는 얘기고 국민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한번 국회의원들이 들어봐 달라라고 했고요. 원래는 1인식으로 릴레이식으로 24시간 철회한 농성으로 가자 제안해서 이제 박대출 의원이 오늘 2시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장동혁 의원이 2시부터 했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말씀드려 보니까 같이 참여하자 해서 오늘 이제 장동혁 의원 하실 때도 이제 여러 의원들이 한 11시 정도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요. 한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오셔서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각자 그때부터 이제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서 1인시 형태로 전개될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62명 정도 참여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1인 시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 앉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의원들이 참여를 할 것 같고요. 특히 여성 의원 같은 경우에 김민전 의원은 계속
어제도 그저 계속 또 김은혜 의원도 여러 가지 사정상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 참 야당 의원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사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뭐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 아니 검찰에서 이미 즉시 항고를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 중립성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미 우연적인 결정이 2012년 헌재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임이 이미 밝혀졌거든요. 구속 집행 정지가 이미 위헌인데 구속 취소는 더더욱이 위헌이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미 그런 결정을 내렸고 또 이런 식인데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법원이나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비토를 한다? 저는 한마디로 야당 의원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런 발언이 나오고 둘째, 정책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어떤 위헌적인 사안을 되돌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어떤 문제든 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네.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어떤 결정 나와도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각하가 나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상정을 안 합니다. 우리가 중앙지법 지난 결정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기현 중앙지법 25부 재판장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구속기간 이미 만료됐다. 불법 체포 구금한 상태에서 기소했다. 두 번째,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공수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절차적 흠결을 얘기했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거든요. 똑같은 논리가 헌재 재판관 분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헌재의 평의와 선고문에 담길 거라고 봅니다. 왜 3월 14일 날 안 되고 계속 연기가 됩니까? 본인들께서 헌법재판관 8분께서 지난 12월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이후에 헌재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은 절차적인 공정성을 전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회 탄핵 소추안을 보면은 80%가량이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당연히 헌재가 각하를 통해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 탄핵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을 위배를 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외에도 헌재가 헌재법을 스스로 위반한 사례가 헌재법 21조부터 32조, 40조, 51조 등등등 뭐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32조 보면은 이 수사 중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자료에 대한 송부 촉탁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탄핵소추단이 주요 증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서에 대한 송부 촉탁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위법이고 헌재법 40조에 보면은 헌재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하면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게 재판이나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동의할 경우에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증거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차적인 위법 사례, 헌재 스스로 법을 어긴 게 10여 차례가 넘는다. 그래서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께서 제가 80년대 공부를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학계 3대 태두라고 하면은 김철수 교수, 권영선 교수, 허영 교수 세 분을 꼽았습니다. 두 분은 이미 작고하셨고요. 허영 교수님께서 아니 이런 식으로 헌재에서 탄핵 인용하면은 헌재가 가루가 될 거다라는 그 노학자의 경고를 한번 귀담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은 각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절차적인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인용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조기 대선 운운하는 어떤 민주당과 언론의 프레임에 우리 당이 빠져서는 안 된다. 조기 대선은 결국 조기 대선 한다? 탄핵 인용이 돼서 대통령의 죽음 위에 새로운 정권 창출?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 컨대 참 헛된 꿈을 꾸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너무나도 아연질색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야당이 탄핵 인용을 향해서 총력전을 벌이듯이 우리도 탄핵 각하 명백하거든요. 탄핵 각하를 위해서 우리도 총력전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야당같이 좀 처절하게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2시에 마치고 이 광화문 앞에 가는데 파란 텐트가 2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민당 의원들 그 텐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뭐 많은 정치권 인사들 거기서 만나면서 아예 모든 사활을 걸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헌재까지 8km를 행군을 합니다. 아니 그런 분들의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에 비해서 우리 의원들의 열정에 대해서 어떤 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달라. 참 헌재 앞에서 50여 명이 밤새 참 30여 명 이상이 단식을 하고 5, 60명이 거기서 참 탄핵 각하를 외치는 걸 보면서 제가 하루 동안 철야 농성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우리 시민분들의 그 처절한 외침과 절규와 염을 한번 들어봐 달라. 특히 우리 지도부가 한번 가셔서 그분들의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외치는지 한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뭐합니까? 헌재가 민주당은 단체 행동을 안 하나요?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게 저는 사치라고 봅니다. 아니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내려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선거사무, 행정사무 전부 다 감사원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감사원 감사 하지 말라는 법안을 내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난번 이진석 방통위원장 기각할 때 4대4 구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헌재가 돌아가는지 한번 상세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그 내막을 알면은 그렇게 뭐 헌재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다라는 말, 저는 저하고는 너무나도 정말로 이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루 이틀 얘기하고 탄핵 인용이라는 게 네 분이 탄핵 인용하는 그 마당, 지금까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왔던 정책 편향, 불공정, 절차적인 부적합성 등을 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하고는 너무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애국 시민분들이나 의원들이 나가서 이런 어떤 이 염원을 담아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말씀을 당부드리는 것은 물론 그게 투쟁이라고 보인다고 하겠지만 전 투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헌재가 정말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법치의 보루라서 공정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과정을 거치면서 헌재가 불공정과 또 이 부적법성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 불신한다는 여론 45%가량입니다. 2030 세대 헌재에 대한 불신임도 55%입니다. 그럼 저분들이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릴 건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사법 불신
자행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발 지금은 대통령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선출된 권력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서만은 똑바로 우리들의 충정과 당부를 귀담아 들여서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헌재 결정은 무조건 따른다 가만히 앉아있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혹시 간접 지원 아니 저는 관제에 가고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는 어떤 메시지 뭐 이런 거 내셔야 되겠다 그런 입장은 없고요. 단지 이제 선거 기일이 지정이 되고 또 그때의 어떤 여론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메시지를 내실지 안 내실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실 거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가만히 계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